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예측 가능한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는 넘어섰다는 판단이고요. 특히 3월 19일 이후서부터는 예측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면서 반동의 힘들도 만만치 않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나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가 분석 세 가지 노하우.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해드리죠.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이거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수할 때 혹은 이제 보유 종목을 판단할 때 세 가지 툴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거시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요. 이거 어떻게 간에 지금 시대적 흐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단기적 흐름은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그 단기적 흐름으로 봐야 되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도 어찌 보면 이제 그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죠.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주가는 시세라는 것은 이제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심리가 8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 심리는 결국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개인기라는 것은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혹은 시장 지배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극비 시나리오. 극비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극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월 20일 전후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잠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9일 전까지는 이번 사태가 어떤 그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했던 그런 단계였죠. 가장 무서운 단계죠. 그런데 그 단계는 이제 그 3월 19일 이후 3월 20일 공교롭게도 이제 그 3월 20일 날 한미 간의 이제 그 통화 수합이 개최가 됐죠. 그 3월 20일, 3월 19일 혹은 20일 이후서부터는 공포 자체가 이제 그 예측 가능한 단계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시간이 우리의 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재에 대해서 적당한 내성을 갖추고 있고, 일단 그 저점은 꾸준히 높이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그 악재가 나오는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는 그런 그 내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단계. 그때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승 충격 1파동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3월 19일 기준에서 보통 이제 그 3개월 정도 이후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데, 두 번째 부분 이제 악재 크기죠. 악재 크기가 대단히 컸죠.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 세력이 이제 많이 소멸이 되고요. 또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간 조정이 이제 단축된다고 보는 거죠. 1개월 내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그렇다고 이제 3개월 가능성은 작아 보이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5월 20일 정도 전후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그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5월 20일 전후 이후서부터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동이 출발되는데, 그 1파동은 철저하게 이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세 그랜밀도 그런 얘기인데, 1파동은 월 오브 워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세 번째 논리가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5월 30일 전후까지는 혼조 혹은 이제 박스권 등락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편안하게 이제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중소형주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를 오늘 얘기하니까 비메모리 관련 개별 중소형주들 하단부에 있죠. 이런 종목군들은 역사적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점차적으로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도 확보하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페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 하이텍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워낙 가볍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돌파하는 과정은 역시 악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 혹은 이제 대중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 여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그 판단하기 그렇고, 일단 제 어떤 그 투자 어떤 뭐랄까요, 투자 그 노하우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4인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그 4월 2일자 나온 보고서가 이제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 읽어봤는데요. 그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대신일권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일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영업이익의 58주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0년이 이제 내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2021년에 영업이익이 55조가 되면 보통주 기준으로 편안하게 한 10만 원 정도를 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수정 보완은 되겠지만 55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그런 전망치하고 실질치하고 일치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선 반영되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이익 흐름을, 매출이라든가 그런 이익 흐름을 보여준다면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뭐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신고가 돌파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 네페스, 우리가 비메모리 4인방에서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DBI텍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극비 시나리오. 자, 그림을 보시면 그 화살표 있죠.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 그 지역이 이제 그 3월 19일이죠. 3월 19일 전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단계죠. 3월 19일. 아울러서 이제 그 3월 19일 매도세가 이제 절정을 이루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저는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같은 논리입니다. 동일한 논리예요. 동일하게 빠졌고, 동일하게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3월 19일 날 이제 그 셀링 클라이막스 통과 이후에 약 한 2개월 동안에 이제 그 2개월 동안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약 2개월 동안은 공포 자체가 이제 예측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5월 20일 전후에서 이제 그 상승 충격 1파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데, 역시 그 상승 충격 1파동은 철저하게 이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충격 1파동이 뻗어나려면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내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 많은 내성을 갖추고 있지 않죠.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뉴스라든가 이제 보도들 보면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은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단계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 그 다음에 이제, 3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마지막 5파동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악재는 이제 사라지고 호재와 철저한 대중들의 확신이 지배하면서 이제 5파동이 전개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5파동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대상투가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좀 짧게 좀 그려봤습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3월 19일 날 그 매도의 극점 혹은 세일링 클라이막스, 악재의 크기가 가장 컸던 시점, 공포의 크기가 가장 컸던 시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투매에 가담하는 거죠. 장중 저가가 이제 그 42,300원까지 빠졌었는데, 이때 42,300원으로 매도한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왜 매도했을까요? 혹은 4만원은 반드시 깨지고, 뭐 35,000원 혹은 3만원도 위험할 것이다라는 그런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반영되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소멸이 됐다고 이제 소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셉 그랜빌 이론을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을 하고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이제 분산한다, 팔아먹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세력들은 이제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하는 순간에 저가에서 주식을 매집을 해서, 그다음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할 때 매수의 극점에서 주식을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여튼 그 3월 19일 이후서부터 2개월 정도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이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은 불신해서 시장 어떤 큰 손세력 혹은 메이저급 중심으로 해서 불신해서 이제 확신 단계로 접어들죠. 그러면서 개별주들,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또 삼성전자를 많이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외에 우리 비메모리 4인방 있죠. 그런 종목들도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미리 사놓는다면, 선침이 해놓는다면, 여기서 빠져봐야 뭐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대신증권 이제 4월 2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 68,000원이라는데, 장세가 이제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증권사들이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제 목표 가격을 다 이제 하향을 시키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으로 잡더라도 삼성전자는 10만 원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 그 이상은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최근 어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테크 근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비대면이죠. 비대면 어떤 사업은 오히려 좀 잘 된다고 봐요. 그것 때문에 서버형 메모리 수요가 스마트폰 매출을 많이 감소를 했죠. 서버형 같은 메모리 수요가 스마트폰형 메모리 수요를 이제 보완했기 때문에 실적이 하여튼 메모리 쪽, D램이라든가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많이 좋습니다. 무리가 없죠. 자, 오른쪽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조 7천 한 800억 정도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30조 대 후반에서 40조까지 나왔었는데 좀 줄인 것 같아요. 한 35조 정도. 그래도 20한 8조에서 35조면은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을 58조, 거의 59조를 잡아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 그젠가 보니까 JP 모건 자를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JP 모건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이제 V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항상 주식은 선행 지표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BR 한번 볼까요? PBR이 2019년도 1.5배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업이익도 워낙 안 좋았죠. 1.5배에서 올해 예상 1.2배. 대체적으로 한 1.1배, 2배. 2022년에는 이제 0.9배 정도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없는 세계적인 회사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본사가 뉴욕에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배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1배면 사실 청산가치를 우리가 이제 1배 정도로 두지 않습니까? 청산가치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그 정도 프리미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소형 4인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네페스 보시면 이제 이 구간이 이제 3월 19일이 되겠죠.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여타 종목에 비해서 안 빠졌어요, 사실. 그만큼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굉장히 강한 거고, 네페스 역시도 사실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중견기업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좀 나머지 어설픈 중소기업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희가 이제 2월 초에 저희의 주력주에 편입하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용을 꿈꾼다 그랬어요. 용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업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용을 꿈꾸는 네페스인데, 3월 19일 전후로 해서 거래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량 수화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역시 비메모리 관련주라면 네페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제목을 P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사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하고 지분관계가 얽히지는 않았어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분관계 있죠. 여하튼 간에 지분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P보다, 지분관계라는 것은 제가 P를 의미하는 것이고 P보다 진하다고 얘기했어요. 여하튼 간에 TSMC와의 15년 동안 거래처를 갖다가 자르고 삼성전자로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메리트가 있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어른이라면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되겠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생활을 15년 했는데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되는데, 옮겼어요. 스카우트 됐어요. 근데 한 1억 한 3천, 5천 받고는 안 옮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 이상 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자, SF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궤를 함께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이제 빠질 때는 이제 더 많이 빠지죠.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에 감안해서도 초기에는 사실 제가 좀 과소평가한 것도 있는데, 여하튼 한 5,500원 정도, 5,000원대 초반은 지키지 않겠냐 싶은데, 가격대도 이제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또 상승으로 반전되면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SF반도체는 저희가 3,000원대 이제 주력주에 편입하고 6,700원대까지 끌고 왔으니까 거의 100% 수익이 났는데, 목표 가격은 굉장히 높게 봐요. 전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0원 정도는 저희가 이번 사태가 지나가 10,000원 정도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이제 DB하이텍인데요. DB하이텍은 사실 비메모리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역시 오를 때는 굉장히 강렬하죠. 빠질 때 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3월 19일 날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거래량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차트도 검토해 보시고 기업 내용도 다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원가에 저희 회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리 못해도 한 200~300분 정도는 청취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또 항의도 많이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면도날 같이 3월 19일 날 면도날 같은 바닥 확인 이후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박스권 등락인데 뭐 전체적으로 뭐 네페스라든가 에이테크놀로지, SF반도체 다 같은 논리인데요. 삼성전자가 자리를 완연하게 잡아주고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집안이 뭐 몰락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딛고 일어서서 강하게 자리 잡고 그다음에 맏형이 또 이제 탄탄하게 또 지켜준다면 동생들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그 힘에 힘입어서 크게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제가 단언컨대 삼성전자가 저점을 높이거나 내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상태라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 VIP 관련해서는 지금 그 타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우리 한 1개월에 한 30만 원 정도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체험 VIP는 말 그대로 정회원 전에 3개월 정도의 어떤 그 인턴 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세하게 내용 읽어보시고요. 하여튼간에 그 입금하시고 저한테 제 휴대폰으로 보유 종목을 보내드리시면 제가 보유 종목을 나름대로 야무지게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사야 될 종목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 제가 또 교체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오후 방송은 조금 일찍 할 겁니다. 한 1시 정도, 한 2시 좀 전이면은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